네, 반갑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제가 이 세션을 끝난 다음에 저희 그 졸업생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 Q&A를 좀 받고 답변을 드릴 예정인데요. 간단히 자기소개나 하는 업무는 나중에 얘기하시더라도 제가 간단히 소개되면 일어나셔가지고 인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준영님, 네. 일본에서 한 2년 정도 리쿠트 R&D에서 근무하시고 현재는 뮤렉스 코리아에서 개발 통합 업무 담당하고 계십니다. 김범기, 일본에서 한 4년 정도 개발 업무를 좀 담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개인 패밀리 비즈니스 같은 게 좀 연계돼 가지고 지금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니드 컴퍼니의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보미님, 네. 일본에서 한 3년 정도 개발업을 하시고요. 현재는 카카오에서 5년째 챗봇 책임자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방우님, 일본에서 한 3년 정도 개발 경력을 가지고 현재는 삼성전자에서 데옵스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앞에서 마이나비사에서 죄송합니다. 마이나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폭은 좁은 얘기예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4개 정도 챕터로 저희는 구성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력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직장에 들어가셔가지고 소프트 랜딩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물론 국내에서도 좋은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파이가 작아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죠, 잡마켓에서. 근데 그 이유가 44%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44%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재수를 하는 컨셉이 옛날에 많았었는데 지금 직장 들어가기 전에 한 1년 이상 44% 지원자들이 준비를 하시는 그런 상태고요. 17%는 삼수를 하십니다. 3년 정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건 볼 때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실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두 번째도 44%예요. 이거는 잡을 근데 어렵게 구했는데 들어갔는데 또 이게 우리나라에 있던 IMF를 겪으면서 독특하게 좀 잘못된 문화인데 원래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정규직보다 인건비가 싸다. 이거는 원래 취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잡혔죠. 그래서 44%가 비정규직, 66%는 또 1년 만에 퇴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굉장히 손해다, 국가적으로요. 일본 ICT에 앞서서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역협회는 지난 20년간 캐나다, 미국, 독일 굉장히 많은 국가에 이렇게 청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비자적인 부분이 업무적인 직무 역량은 굉장히 우수하셔가지고 국내 청년들이요. 업무는 오케이. 근데 비자적인 부분은 이제 그 국가의 국민들 보호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원활치 않았다. 근데 일본은 의외로 선진국 중에서 그것도 경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게 문화가 개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협회에서 지금 20년간 IT, 디지털 이런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 왜 이걸 하고 있냐면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해가지고 2011년에 모든 비즈니스는 소프트웨어가 먹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년 정도 지났거든요. 맞아요. 마크 앤드리슨 누구냐? 혼자 손코딩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익스플로우 전신인 넷스케이프를 개발한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투자자로 변신했죠. IT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전공자 뭐 이렇게 컨셉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만질 수 있는 거, 소프트웨어는 만질 수 없는 거 이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에 쓰시는 랩탑이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전부 하드 위에 소프트웨어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붙으면서 이게 사실 인터넷이죠. 이게 붙으면서 ICT한용으로 포장이 됐습니다. 20년 전에 ICT한용으로 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가 각 기업이나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컨텐츠, 노하우, 데이터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지금 2016년 이후로는 이 디지털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죠. 이게 용어로 바뀌었고 여기에 자동화적인 부분이 겹이 돼가지고 이제 AI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가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랭귀지 언어들은 이런 좀 일본어, 영어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한 20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이 탑 20가 항상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4대 언어가 파이썬, C, C++, 자바 이게 4대 언어고요. 이게 대세고요. 그 다음에 점점 중요한 것이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웹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고 정형 데이터, 통계 수학, 그 다음에 공학, 시각화하는 부분. 고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여기 22 있는 이런 언어들이 아무것도 아니냐 어마어마한 언어입니다. 요런 좀 중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전공과 이런 기술적인 도구를 결합시키면 먹고 사시는 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게 이제 스크래치, 이게 이제 뭐 중고등학교 코딩만 할 때 쓰는 러스트는 전문가용이고요. 이게 좀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시장 규모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면 당연히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한 95% 이상 기술이 다 미국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영국, 일본인데 이건 뭐냐면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20년간 항상 16위였어요. 16위. 전 세계에서 한 1.2% 돈을 씁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인재들도 많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이 디지털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런 분들만 일을 하면 되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7년 전만 해도 뭐 3D 잡 해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거였는데 점점점 이게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이걸 업무를 알면 알수록 회사는 또 개인은 돈을 벌고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인력 현황은 지금 이제 경제 산업성에서 예측한 걸로는 한 앞으로 2030년까지 한 79만 명 맥시멈 필요하다. 근데 그 일본 내 전공자를 다 해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만큼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베트남이나 중국 인재들이 가져가죠. 기업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현재 112만 명 정도, 미국은 363만 명, 우리나라는 지금 35만 명. 이게 예전에는 42만 명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3D 잡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복원이 안 되고 있어요. 연소득, 평균소득 보면은 이게 조금 이게 오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재를 뽑을 때 연봉을 제시합니다. 근데 일본은 기본급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연봉이라는 거는 기본급 플러스 재수당 이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재수당 얘기 안 합니다. 상여도 얘기 안 해요. 그냥 기본급만 얘기하니까 22만에 곱하기 12개월. 이거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는데 실제적으로 일본하고 한국의 연봉을 비교해 보면 정보통신업이 일본에서는 탑3 세 번째로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1대 10으로 하면 6,100만 원 정도. 2021년에는 6,200 정도 치고 올라갔고요. 우리나라는 한 4,000 현재 지금 20년 기준에 4,300인데 한 4,500 정도. 우리나라는 이 정보통신업 이쪽이 전체 20개 업종 중에서 한 5번째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 노란색 되어 있는 게 이게 정보통신업이거든요. 연소득이 상당히 높은 구간에 있는 겁니다. 국가별 경쟁력 지수를 보시면 일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월등합니다. 3.35. G7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굉장히 유능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일본 분들이 뭐 봉사하는 사람 뽑으려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분들한테 가서 사적 분들한테 여쭤보면 아니 국가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능하면 우리 회사에 관심이 높으면 우리는 채용한다 이 입장이에요. 뭐 한국이 취업을 못하니까 그분들 우리가 채용한다 이런 입장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뭘 좋아하시냐면 한국 분들은 의외로 영어를 정말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일본어는 뭐 당연히 그리고 이제 한국어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IT 지금 적극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경력 한 3년 차에서 5년 차부 요 사이가 두각을 드러내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취업을 진행했던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코로나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8%, 64%, 작년에 81%, 작년 하반기와 보면 94.8%, 작년 하반기에 완전히 복원이 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취업 못하는 건 아니고 국내 취업하죠. 그래서 80% 이상 다 90% 이상 이렇게 취업은 되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해외 취업률이 복원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하반기 취업률 78명 수료 인원을 보면 72명이 취업을 거뜬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ICT 진출한 분이 70명, 그 다음에 국내 쪽으로 전향한 분이 2명, 그래서 89%, 2%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채용 기업, 물론 이제 일본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ICT 디지털 업종의 기업이 한 10,000개 좀 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최대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외국인이잖아요. 채용의 어떤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흔쾌히 오셔서 채용을 하시는데 그룹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유수기업, 강소기업. 유수기업은 일반적으로 뭐 상장기업이나 대기업, 중견기업, 또 ICT 디지털 쪽에서는 200명 이상 넘으면 좀 큰 기업이거든요. 복지도 좋고요. 그렇게 나눠 보니까 작년에 46개사가 오셨는데 중고학교가 너무 많아요. 저글링한처럼 이렇게 좀 기쁘죠. 예, 5개 붙어갖고 한 군데 선택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35개사에 70명이 합격을 입사를 하셨습니다. 나이대를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교육 이런 것들에서 이제 지금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관심을 못 가졌는데 나이대를 작년에 보면 이제 33세가 맥시멈 21살이 이제 가장 적었습니다만은 역대 20년간 무역교육서를 양성한 인재 ICT 교육 과정에서 가장 나이가 적었던 친구는 18살, 가장 나이가 많았던 분은 37살이었습니다. 이게 실제 전공이에요. 예, 실제 지금 현재 이 ICT 업종 회사에 간 실제 전공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이거를 하면서 학벌은 의미 없다는 게 이미 정리됐고요. 두 번째가 지금 전공이 의미 없다고 지금 정리돼가는 거예요. 저희는 이미. 전공이 의미 없네. 너무 잘해요. 이 전공 여기 보시면 관련된 전공 뭐 철학과, 뭐 정치경제학과, 시각디자인학과 이런 과, 국어국문학과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컴퓨터 전공하는 분으로 기준으로 뜨면 한 80%가 비전공이고 일본어 전공하는 분으로 보면 한 70%가 비전공인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점점점 저희가 깨쳐가고 있는 건 나이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 제도가 우리보다 조금 빠르게 변하고 계신데 옛날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협약 맺은 걸로는 전공자가 아니면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가 있어야 된다는 게 법 규정이었는데 이게 점점 해보니까 이게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정보처리 기사 없어도 돼요라는 이 친구들이 없는 친구들이죠. 작년에 하반기 취업한 친구죠. 필기만 합격한 친구 여기고요. 다 합격한 친구. 그래서 있으면 가점, 없어도 상관없다. 이런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N2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저희는 회화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말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것이 강점이기 때문에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없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 N3 레벨 이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냥 말로 면접 보셔도 상관없다.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취업을 해보면 입사는 일본어로 하는 게 맞는데 연봉 인상은 IT 직무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필요한 거죠. 정보처리 필수 아닌 기업이 63.41%였어요. 46개 기업 중에서. 그리고 이제 사택이나 이런 것들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신입사원에 대해서요. 한 63%?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일본 사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택을 국내에서도 뭐 사람 채용할 때 사택 준다는 그런 회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을 섭섭하게 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런 거니까요. 올해 1월 말 현재 지금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 로고입니다. 51개사고요. 지금 1월 말이니까 지금 더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달 정도에 이제 자표를 들어가게 되는데 좀 더 많아질 것 같으면 한 70개 정도 회사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 평균 연봉 지금 현재 51개사 기준으로 했을 때 유수기업 17개, 강소기업 34개, 349만 원. 이게 평균 연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받는 수요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웹, 인터넷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지금 AI 이 퍼포먼스 관련된 것도 전부 웹이 먹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 기술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웹 엔지니어는 한 407명 정도 요청을 받았고, 인프라 엔지니어 118명인데 이건 왜 받았냐면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일로 넘어가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적응을 잘 하신답니다. 일로 잘 하시고. 요거를 하신 분이 일로 넘어온 경우는 없는데 여기 이거 하신 분들이 일로 넘어간 경우는 많다. 그래서 요수호도 같이 주셨습니다. 평균 연봉 관련돼서 박스플랫을 그려보면 강소기업이 342만엔, 유수기업이 363만엔. 네, 덴시티 플랫을 그려보면은 이게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좀 부러워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건 이제 강소기업,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이 메이저 기업은 이게 만날 일이 없죠. 이게 중복이 없잖아요. 워낙 차이가 빵 떠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 일본은 강소기업하고 우수기업은 안 됩니다. 대기업보다 더 많이 주는, 더 대우를 좋게 해주는 회사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수요로만 보면, 뭐 이거를 그 1대 10으로 보면은 2,800만 원이 맨 작은 숫자고 가장 많은 게 4,500. 저희는 대충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하고 한국의 잡마켓을 통합해서 한번 해서 보면 여러분들한테 기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20년간 저희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3,000명이 넘었고요. 취업은 2,900명 정도, 취업률은 96.24%. 원래는 과정 수료하고 2, 3개월 내에는 취업 다 끝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1년간 이렇게, 왜냐면 국경도 닫히고 막 이래가지고 지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ICT에 진출한 실력을 중심으로 보면은 해외 취업을 한 분이 2,200명 정도. 근데도 국내 취업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취업은 본인 선택이 하시는 거니까. 국내에도 일본 기업들이 3,000개 정도 있잖아요. 660명. 요게 이제 여러분들 커리어 성장 CDP 경로인데요. 이게 저희가 A, B, C, D, 이게 A, B가 가장 많아요. AB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A 뭐냐면 일본에서 중견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한 3년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글로벌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전문 기업으로 가는 케이스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조금 많은 경우가 일본에서 경력 쌓고 국내 산업에서 지금 활약하시고 계시는 분들. 지금 앞에 계시고 아까 인사드린 분들이 이런 B타입인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C타입은 점점점 2017년 이후로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직장 일모작 기업죠. 일모작 기업. 그냥 바로 좋은 자기가 그냥 안착해서 끝을 볼 기업으로 좋은 기업으로 가시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이제 좀 많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적지만 아무튼 의미 있는 것이 이제 창업, 또 임원, 또 제3세계 진출,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쪽 진출하시는 분들. 이거를 저희가 뭐 추적해가지고 막 개인정보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코엑스 주변에 왔다 갔다 하다가 놀러 와서 그냥 옛날 생각나니까 명함 주고 가고 이런 분들 제가 취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좀 정리해 보면 디지털 ICT 이런 직무 역량을 경력을 활용해서 이게 자기의 비즈니스 필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전공을 바꾸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어 국문학과다? 언젠간 써먹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도구를 붙이는 정도로 이게 작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게임 산업, 무슨 마케팅 산업, 통신, 네트워크, 보안, 공공기관도 가시고 금융, 빅테크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흩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 전공 또한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그거를 뭐 저는 취업이 안 되니까 이걸 버리고 이걸 할게요 이런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 기술은 도구입니다. 도구. 저희 자랑이죠. 이게 이 졸업생들을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코로나 오기 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행사를 같이 했어요. 서로 교류하고 프로젝트 할 거 같이 하고 또 사람 필요하면 서로 이렇게 얘기해서 또 뽑아가고.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습니다만 이제 올해부터 다시 되겠습니다만 저희 졸업생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올해도 1월달에 한 8개 회사에서 졸업생 회사죠. 아까 보여드렸던 회사 말고 별개로 사람 후배 좀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 경제산업청에서 나온 얘기 중에서 조금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안내 드리는데요. 이게 연차 수는 아니고 기술 인재에 대한 레벨링을 7단계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정은 1, 2, 3단계는 끝난 과정이에요. 저희가
1, 2, 3단계는 이미 끝난 과정이고 저희는 이제 4, 5단계 왜 3단계에서 4단계 넘어가면서 이렇게 대우 자체가 한 2천만 원 가까이 차이 나잖아요. 이 4, 5단계의 4단계를 저 읽어드리면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을 지도할 수 있는 팀장급 중견 인력. 요 4, 5단계를 많이 저희가 이렇게 향상이라고 할까요? 요거에 저희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게 멘토 안내드렸는데 이 연차가 센 10년, 15년 이런 멘토들은 요번에 잘랐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눈높이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요 뒤에도 앉아 계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 안내해드릴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